이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독서 모임을 한 지가 이제 해서 3년째가 됐고, 아마 2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AS 특강으로 이제 이 자리에 좀 제가 참석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독서 모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기본 그 보조 교재를 한 2권 정도 제가 갖고 와서, 이거 끝나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으로 해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은 이제 스타벅스 주식 사라. 제가 이제 스타벅스 지금 먹고 있는데 보면은 이 여자가 하나 보거든요. 예, 사이렌 이게 바닥입니다. 이 여기가 있는 이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 좀 제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2년 만에 만났는데 종목도 추천 안 하고 가면은 다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포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조중에서 제가 좀 사서 한 1, 2년 갖고 있으면은 수익이 좀 날 만한 종목 하나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와서 보셨다가 손해 나면은 투자는 이제 본인의 지금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메인 책은 이제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 책을 갖고 온 게 이 책이 추가된 게 2002년도예요. 이 책을 제가 좀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2002년이고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년 전에 만든 책인데 2002년과 2022년이 굉장히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좀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미리 제가 드리게 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여러분 모임이 바람에 휘따라 모임이잖아요. 한 2년 하신 거잖아요. 스태프자 모임 하셨고 제가 AS로 왔기 때문에 한 2년 하시면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 몇 분 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그 좀 맞춰서 이렇게 굳이 얘기 좀 해주실래요? 뭐가 힘들었는지 얘기해 좀. 네. 누구 따라하는 게 뭐그 자 소개를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자고 했어서 뭐 발표를 하는 거 없었는데 각자 생각한 게 있으니까 2년 동안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자고 했어요. 그냥 일어난 김에 저도 선생님 숙제라서 생각 좀 해봐서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한다 선생님 통해서 사실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기업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뛰어다니다 보니까 내 스타일을 보고 너무 막 종목만 쫓았던 생각이 좀 종목이랑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 요즘은 내가 어떤 애인지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숫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는 2년의 소회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그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예. 제가 모임이 AS니까 여러분의 문제점 얘기해야 돼요. 여기 맞춰서 좀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가 뭐 어떤 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게 되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봤거든요. 이제 좀 간편하게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번 하락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락이 올 거다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를 안 하고 하락이 오겠지 이러고 아무 액션 안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했을까? 계속 시장도 경고를 했고 심지어 나도 하락이 올 거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액션을 안 취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제 온몸으로 이 바람을 맞고 지금 와서는 내 투자가 좀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AS로 말하는 부분. 아니, 도대체 왜 나는 아무 액션 안 취하고 있었을까? 투자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생각했을 텐데 왜 아무 액션 안 취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것도 한두 분만 어떤 부분도 안 되는. 저는 약간 이제 뭐 같이 투자 스터디를 한다거나 하는 분들한테서 얻는 정보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되게 핫한 분야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약간 그렇게 쫓아가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시간이 없고 알고 보니까 좀 되게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종목 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한정시켜놓고 제가 관리가 되는 선안에서만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옛날에 제가 이제 손님반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성규님이 발표를 분양 산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되게 훌륭하고 우량하고 튼튼한 기업을 하락 때만 매매하는 평상시 산업에 되게 열심히 종사를 하시다가 그렇게 뭐 이렇게 크리스가 와가지고 그럴 때만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다. 되게 튼튼하고 누가 봐도 우량주식 같은 종목을 그래서 이번 제가 좀 미국 주식에서 많이 깨졌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평상시 이렇게 수익을 내봤자 한 번에 깨서 수익도 넘어설 정도로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뭐 1년에 한두 번 오거나 아니면 2년에 한두 번 오는 그런 기회만 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견 뭐랄까 아무튼 이 정도 제가 얘기 듣고 그러면 제가 발표 한번 하고 또 끝나고 이제 요거는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유튜브에 한번 올릴 거거든요. 한번 얘 얘기가 좀 이제 끊기거나 좀 하는 건 다시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 안 올리는 걸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힘들어했을까 이 부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초보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은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빠지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수익이 더 커져 버려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책 두권 이제 바탕 얘기 좀 드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토론을 한 시간 갖고 저한테 이제 숙강 형님과 계시는데 그 부분하고도 한번 마지막 타임에서 이제 저 형님은 이 책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제가 그때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분 얘기 좀 들어봐도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잖아요.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투자를 가장 이제 망치는 방법이 이제 조급함 같아요. 그래서 늘 현금 100%고 주식을 꽉 차고 있고 하는데 이때 한번 큰 하락을 맞아버리면 큰 소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좀 조급함보다 느긋함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투자할 때 조심해서 투자하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심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의 마음 심자 겹치진 않더라고요. 마음을 잘 잡고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이 쌓이는 이 요괴한테 넘어가면은 투자를 다 망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구학교 모임 한 지가 이제 2년이 넘었고 이제 2년 정도 됐으니까 좀 더 실력이 쌓였으니까 그 책만 읽을 때하고 그때 투자를 할 때하고는 또 느낌이 틀릴 거예요. 실제 어떤 부분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AS에 적극 응대해가지고 이제 출장 AS 봤어요. 넘어갈 때 이걸로 해야 되나? 넘어가네. 요거는 이제 바람이 피다라는 모임에서 제가 발표한 자료고요. 이 자료에 대한 무한 100% 환영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막 빠진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시장이 빠졌다 그러면 사이드카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이게. 사이드카는 거래소는 5%, 코타는 6%인데 시장이 너무 빠져줘야지 빠졌다 그러지.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사이드카 문제가 한 번도 없었죠. 그럼 이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거 갖고 힘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이드카라는 게 이제 한 20년 동안 제가 대충 해봤더니 한 50차례 이상이 맞더라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한 10년 투자를 하시면은
그 시장 자체가 5, 6% 빠지면은 개별적으로 10% 이상 빠지거든요. 그런 일이 숱하게 닥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이드카라는 거는 폭락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폭등할 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2008년도로 보시면은 이게 폭락 때문에 사이드카가 난 게 코스피 기준에 12번이고 폭등해서 난 게 14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6번이나 폭등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꼭 당부시키고 싶은 부분은 현금 100% 주식 100%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진짜 변동성이 오는 시장에 오면은 하루에 10%고 한 10%씩 빠지는 거예요. 이게. 현금 100% 갖고 있다가 나는 이제 주식 할인했는데 10% 폭등을 하면은 따라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다음 날에 10% 빠져버리면서 완전히 멘탈 나가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은 일자리 갖고 가야지 그 방향성이 베팅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난달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 올해 사이에 빠진 거 이거 갖고는 그냥 그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고 진짜 올해 좀 급락이 나왔거나 급등이 나오기는 사이드카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이드카는 올해 6%인데 더 심한 게 있어요. 서킷 브레이크는 10%거든요. 이게 코스피는 4번 있었고 코스닥은 8번이라고 12번이 20년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면 20년 사이에 12번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20년 사이에 12번이 또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폭등이나 폭락을 맞이할 때는 이 서킷 브레이크 정도는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내일이라도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돼도 나는 무시할까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최근에 좀 빠진 것 같고 그냥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서킷 브레이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어떤 선택할 때 사이드카가 두세 번 올려줘도 서킷 브레이크가 한두번 맞아도 나는 문제가 없게끔 자산 매물 해놓은 상태 주식을 하는 거죠. 최근 서거던 박스가 상포TV에서 인터뷰를 3%가 맞나요?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핵심은 시간이지 타이밍이 아니다. 아주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투자를 할 때는 너무나 이제 방향성과 거기 타이밍을 잡으려지 마시고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올려도 끄떡 없을 만큼의 자산 매매를 해놓은 상태가 없잖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이제 기본 스터디, 심층 분석, 컨빅션, 확신 이 세 가지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AS를 요청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못 벌까? 또 스터디를 하면은 다 괜찮다는데 스터디를 했는데 왜 그 수익률이 크게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준비했는 건데 스터디 제가 이제 3단계로 했잖아요. 기본 스터디, 심층 분석, 컨빅션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집중 투자를 늘 얘기해봤지만 확실히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확신하기 전까지는 1, 2단계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스터디라는 거는 어떤 종목을 대상할 것인지, 그 대상 중에서 어떤 종목을 깊이 있어 공부하고, 그거 공부하다 보면 확신이 있을 때 물량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이 기본 스터디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최근 1년 사이나 한 5년, 10년 사이에 일단 급등한 거는 다 빼버려야 돼요. 특히 한 최근 1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다. 그러면 스터디를 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차이 사항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인생 그 투자에 망치는 가장 좋은 거는 3프로TV라든지 한경마하고 TV라든지 이런 경제 유튜브를 보고 거기 나온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을 발표하잖아요. 그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구독을 취소해버리는 편이 수익이 더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업종 애널리스트가 나왔다는 거는 그 업종 애널리스트가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 찾는 사람이 왜 많냐면 최근 그 주가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주식의 애널리스트가 와가지고 왜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30% 50% 오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들어보고 열심히 스터디 해보니까 진짜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사포TV 신청 인터뷰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 TV에서 이럴 때 나도 설명을 한다고 할 때 먼저 대만을 보실 거는 이제 차트를 봐갖고 주봉이나 월봉 보시고 이미 1년 사이 혹은 이제 3, 4년 사이에 30%, 50%, 100% 올랐으면은 아예 보지 말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면은 한 올해나 한 최근 1년, 3년, 5년 사이에 너무나 관심이 없어서 에너지도 불러도 아무도 시청하지 않을 만한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런 종목을 이제 기본, 그런 종목 기본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심층 분석한 결과 이거는 확실히 있다, 컨빅션이 나온다 할 때 물량을 싣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때 할 때는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미인주라든지 뭐 최근 특징주 같은 걸 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빼고 이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꾸 매크로 원수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도 보면 매크로에 관한 책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뭐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몇몇 부분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 건데 매크로 변수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제가 2년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황 분석, 매크로 분석을 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완전히 할 건 아니고 지금 이 시장이 어느 정도의 자리인지를 보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가 와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안 좋은 우리 투자자한테 가장 안 좋은 시장은 삼성전자가 날아가는 시장이 제일 안 좋은 시장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국가 통행이 만약에 100이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갖고 있는 게 3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날아가면은 모든 이제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삼성전자를 편입하지 않으면은 시장을 추격하지 못해서 트래킹이라 생겨버려요. 이 트래킹을 막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반드시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주를 팔아갖고 삼성전자를 사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주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걸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거는 떨어지는 이익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말과 올해 사이에 삼성전자가 9만 전자에서 지금 6만 전자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개별 종목 투자하는 사람들 수익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서 같이 하는 친구들의 최근 6개월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도 그게 좋나요, 지금?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AS를 잘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보면은 뭐 최강주라든지 이런 기존 가치주를 갖고 있고 뭐 굴삭기 관련주라든지 갖고 있는 친구들이 수익이 좋은 건데 삼성전자가 9만 전자에 6만 전자로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삼성전자를 들어내서 실제 돈을 벌 만한 중성 가치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같이 기존 주도주가 못 가는 시장에서 슈퍼 개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 중성 가치주 중에서 분석에서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잘 담고 있으면은 그 종목들이 이제 몇 배씩 가는 이제 시장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있는 시장이 언제였냐면 2002년도 시장이었어요. 2002년에서 2005년 이 사이. 그러면은 지금이 2022년도에 지금도 비슷한 이제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한번 찾아보면은 이제 이번에 제가 AS 왔으니까 다음 AS 한 2년 있다가 AS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그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의미 있는 공부해야 돼요. 시황 공부 같은 걸 열심히 해도 이 축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오늘의 특징주, 오늘의 뭐 다음가 같은 거 공부해봐야 쌓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분석이나 경제 분석 같은 경우는 이거 분석 많이 해갖고 만약에 이번 달 지수가 오늘 지수가 이제 바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내 수익에 연결되는지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지 되는지를 한번 통계적 위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도 그때 재단에 P-배율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P-배율가 얼마나 되는지 0.05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한번 이제 스스로 자신만의 매크로 변수가 나의 계좌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좌를 매일 외우는 거예요. 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작년 말에 대학을 붙어갖고 계좌를 운영해 줬는데 한 4개월 운영해 주면 매매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계좌를. 그런데 수익률 한 130% 가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판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가만히 있으려면은 자꾸 수익 계좌를 보면은 가만히 안 있으면 계좌 보고 있으면 이 사인의 여기가 막 유혹해요. 팔아라 팔아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또 팁 하나 말씀드리면 신용융자 같은 게 매우 좋은 건데 신용융자를 여러 번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신용융자가 많은 종목을 잘 보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최근 뭐 지금 5월달이잖아요. 5월달에 들어서 시장이 좀 급락을 좀 했죠. 그거는 뭐 어떻게 예상하시냐면은 이거 보면 신용을 보면은 지수는 빠지는데 수령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급락이 나와요. 좀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지수도 마찬가지고 개별주도 마찬가지인데 신용 장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수는 떨어질 거예요. 종목 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반대 매매가 크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떨어질 수 없는 가격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신용 매매하는 친구들은 우리한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 신용 많이 쓰게 이제 놔두다가 여기에 잡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지수 전체를 보더라도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수가 떨어지고 있으면 한번 이제 조만간 좋은 기회가 오겠구나 싶어서 이제 형좀 말을 했다가 이게 빠질 때 들어가 버리면 거의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 바로 추천해야죠. 예. 예. 현대 글로비전 사시면 여러 번 부탁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재작년에 했을 때 KSS 해보 사면 부담다고 했는데 수익 다 났잖아요. 네. 그 현대 글로비전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시면은 이제 한 2년 정도 갖고 있으면은 최소한 한 10% 이상은 벌 수 있지 않을까. 빠지는 거는 이제 덜 빠질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린 매출액 늘어나는 거 제가 말씀 그때 들었고 영업이 늘어나는 거 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집에 당겨주는 거 보시라고 그랬고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은금 흐름, 투자은금 흐름, 재무은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기업이 빠질 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빠지고 있고 또 시총이 7조 8천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단기 순이익이 1조 1천억 정도니까 싸다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최근 10년 동안 급등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14년 고가도 회복 못한 상태잖아요. 그때 30만 원 넘었는데 지금 30만 원 안 되잖아요. 지금 20만 원이니까 한 1년 갖고 있으면 한 30만 원 가면 50%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보면 또 밑에 보면 신용장고율 있잖아요. 1공을 보면 알 텐데 신용장고가 이제 높을 때 높다 가장 빨리 하면 좋은데 이런 거는 신용이 거의 안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그건 붙어있고 그러니까 기술지표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RSI하고 MACD 두에 보시면서 나이대상 좋다는데 그거는 모해봉이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공부하실 때 장기 소외를 받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공부를 하셔야지 이미 저점 대비해서 10배 올라간 게 10배 더 갈 거라거든요. 100배 간 거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원달러 같은 날도 아니죠. 그래서 기술지표 같은 거를 많이 볼 필요 없지만 이거 원달러 같은 거 보셔야 돼요. 달러가 이렇게 지금 1달당 1284원인가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태인데 요게 이제 거기 보면은 거의 10년을 보면은 거의 고점대예요. 지금. 보통은 원달러 이게 급등을 하면은 시장 폭락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워낙 약세가 되는 것 때문에 보통 2008년도 이때, 2015년 때, 그리고 2020년 직전에 할 때 다 이제 빠지는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폭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환 워낙 약세를 보이는 거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미국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다른 강세를 보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전 세계 통화가 전부 다 약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일 때는 수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출들이 그래서
보통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1분기 올린 거 보면 전부 서프라이즈가 다 나와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현대그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달러가 강세고 워낙에 강세이기 때문에 수출들을 꼭 담아야 되는데 수출 담기에는 이게 현대그룹이 더 괜찮다 이거죠. 그리고 투자할 때 꼭 후행지표, 동행지표, 선행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크로, 2차 매크로 측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그래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달러 같은 거는 참고할 만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원화가 약세면 수출고 좋다는 거는 너무나 맥락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때 엉뚱하게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하는 회사를 산다든지 그래버리면 많이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원달러가 동행지표인지 후행지표인지 생지표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이런 지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이 녹으면 쓰레기가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잘 배워놨다가 써보고 사용해요. 눈이 녹으면 쓰레기가 보인다. 예. 지금 이게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미국 10년 금리인데 7%에서 0.5%까지 쭉 20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수가 20년 동안 올라온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꼭 봐야 될 매크로 지표를 본다면 원달러는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꼭 보셔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작살나니까 이 채권들이 그냥 완전 지옥 헬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뉴스 보시면은 채권 수익률이 뭐 2조 대 손실 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서 지금 작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금리가 내려올 때는 그 배당주 같은 게 대박이 났었을 거예요. 채권 투자도 대박이 났고. 근데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는 순간 배당주 투자와 채권 투자는 굉장히 힘든 헬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만약에 2000년도에 국채가 6% 이상의 이자를 주는데 5% 배당 수익을 준다는 주식은 누가 사겠어요? 그죠? 국채에서 6%인데. 그런데 이때는 배당 수익률이 10%는 돼야지 사줬을 거 아니죠. 그런데 이 7%, 6.5%가 0.5% 내려오는 순간 기존에 10% 주는 배당주는 이제 5%만 줘도 땡큐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 배당 수익률이 10%짜리 5%로 내려오면은 주가는 따블이 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건? 제가 막 얘기하면 어렵다는 분이 계신데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주 주가는 날아가게 돼 있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수록 배당주는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어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 배당주 주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배당 수익률이 지금 5%, 6%대가 나와. 예전 작년만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3%, 4%도 안 나왔는데 요즘은 5%대 나와서 엄청 흥분하는데 흥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0.5%에서 3%로 가면은 금리가 6배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 채권 투자자들하고 배당 투자자들은 박살이 나야 정상인데 아예 덜 박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금리도 만약에 5%, 6%대가 올라가면은 배당주들의 시가 배당률이 10%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5%, 6%대 배당주들은 반토막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보통 시장이 침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박살나는 게 채권이 박살나고 주식이 박살나고 이제 실무 경제가 박살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박살나는 거예요. 6개월 정도 차이는 박살나는 건데 그래서 그전에는 아름다워 보였던 게 금리가 올라가면 근데 뜨거워지잖아요. 눈이 녹는 거예요. 눈이 녹으면서 쓰레기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 쓰레기였는데 눈에 덮여가지고 아름답게 보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금리도 꼭 보셔야 되는데 금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달러 환율하고 금리는 매크로 변수를 보셔야 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또 유가도 보셔야 돼요. 유가 매크로라고 아예 안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어느 사이 논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차 운영하는 친구들이 기업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저도 경차 운전하고 있는데 경차가 경로가 휘발유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년을 놓고 보면은 지금 물가 수준이 뭐 그전이 낮았던 거죠, 이게 그죠? 최근
7년이 낮았던 거고 10년 전으로 보면 이 정도였던 거죠. 그래.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 거 좀 좁혀서 보면은 지금 뭐한 50불 하던 게 이제 100불 따로 갔다 오고 막 힘들어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범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DI 지수 같은 거는 바이틱 드라이 이제 인덱스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보시는 거지만 이것도 이제 이거는 한 40년 거래 받네요. 30몇 년이죠. 30년 두고 보면은 지금도 평소인 것보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는 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건데 방송에다 너무 핫한 섹터가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추격하면은 이런 시점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급등할 때. 그러면 장기 보유해도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이때 잡으면은 10년 지나도 못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살 때,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산업 전체가 다 사이클 상황이에요. 만약 우리가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면은 싱가포르 시장의 상당 경우에 대부분 다 은행주들이고, 브라질 주식에 투자한다면 대부분 전자재의 거고, 러시아는 뭐 석유 같은 대상이고, 이렇게 그 나라별 특징이 틀리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경기 순환주들이어서 투자를 하실 때 경기 순환주를 고점에 잘못 들어가면 이제 작상이 나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는 저표에 들어가서 고표에 사는 게 아니라 고표에 사서 저표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바닥에 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그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드리고요. 그리고 그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번 1분기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벙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좋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이 아마 최근에 암호화폐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은 코인 같은 것도 유동성의 어떤 사상에 같은 거죠.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순간 이제 비트코인부터 해서 그냥 그 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가 올라갔을 때 저금리하고 유동성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소가 되고 있다고 되면은 어떤 자산부터 도망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화폐 수량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만약 이게 저울이라면은 이 저울이 한쪽에 돈이 많이 쌓이면은 무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들어가는 게 무게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은 저금리와 양적 완화에서 양적 축소와 고금리로 바뀌고 있는 이때에는 성장주라든지 이렇게 유동성에만 기대서 날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때라는 점을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게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오르면 더 오른다,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는 많은 분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르면 더 오른다 생각하고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대상에는 100편 아닌가 100전 70에서 80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해 주시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것만 갖고 한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 1분기 시장 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환율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BDI 지수도 이제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거 완성차 운송하는 것도 매우 이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한 거는 이 오토워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자기 2등 먹는 거는 저는 의심을 하지 않고 그럼 2등은 누가 먹냐는 거예요. 2등. 북미 시장에서 1분기 때 2등 하는 나라가 현대기아차잖아요. 그 미국에서 2등하고 그 북유럽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2등 했더라고요. 그럼 1등은 테슬라한테 주고 2등이 우리 현대기아차 쪽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현대기아차의 차를 운송해주는 회사가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인데 그럼 이 회사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현대기아차들의 밸류를 내연기관차로 보면은 지금 비싼 건데 만약 전기차로 바뀌는데 성공하고
만약 무던으로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현대기아차를 전기차로 본다면은 밸류는 기존과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소외를 받아왔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이 5월달이잖아요. 5월달인데 한 2년 사이에 만약에 전기차 부분이 현대기아차가 좀 변신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앞으로 52주 이후까지는 현대기아차가 좀 가장 그쪽 다른 전체가 한번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내연기관의 부품 섹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엔진을 만든다든지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회사가 되단 말이에요. 그런 계열체에 있는 회사들은 퍼가 아무리 나도 쓰면 안 되죠. 망하는 회사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 현대기아차의 운전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중고차가 이제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카프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차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카와 인프레이션 합쳐서 카프레이션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중고차를 매매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중고차 가격이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회사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그룹이라든지 그 다음 장에 얘기할 현대 도이치모터스 같은 회사들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턴을 하고 있고 회사가 지적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사서 돈을 벌기 좋은 회사라는 거고 제가 2년 전에 얘기했던 KS 때문은 이제 거의 이벤트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혹시 친구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사라고 그러고 그거는 다음 얘기는 실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올해 정도 되면 거의 다 인도가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날 때문에 이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인데 이거는 제가 몇 분 지난번에 대학에서 수장님이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실제 되게 잘 나왔어요. 예, 2분기 시작이 그 이후에 2분기 시작 나왔는데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린 분인데 꼭 보실 때 시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꼭 우리 네이버 정권 들어가고 이거 비교해보는 습관을 가져요. 그러니까 시적 잘 나온 것과는 필요 없어요. 이게 30% 전가, 5% 전가 이게 있잖아요. 전년대기 30% 전가, 5% 전가, 영업이 72% 전가, 80% 전가, 단기 수익 45% 전가, 100% 전가 이것만 보면 와 하는데 이거 더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수익이 잘 나야 돼요. 이 컨센서스가 더 높은 걸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폭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매출액은 컨센서스가 4,400억인데 4,100억 그러니까 어디서 프레가 나온 거죠? 146억 영업이익 나오고 생각했는데 196억 나왔으니까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고 당기표는 93억인데 120억 여기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가 맞고 그래서 실제 매출 추정 매출이 그자 무게가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큼 올라가는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게 유지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작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1분기 발표가 나고 2분기, 3분기 남았잖아요. 컨센서스 자체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만 빠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똑똑똑 하시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대학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걸 샀어요. 했는데 최근에 한번 이게 도이치모터가 한 5%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는 내 친구들은 아주 초보자들이니까 어쩌면 좋냐고 여행이 왔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즉시 추가 매수해라고 물론 이제 매수를 해도 주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렇더라고요. 주식시장이 바닥이 한 100일이면은 3위 천장이에요. 그래서 뭐 읽다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1년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5일만 빼버리면은 수익률은 형편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3일, 5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을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0일을 버티려면은 어떤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버틸 수가 있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한 5% 빠지고 15% 빠지고 20% 빠지면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모든 주식이 이렇게 쭉 올라간 주식은 우리나라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모든 이렇게 빠지는데 이 빠지는 게 15% 20% 마켓은 30%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게 15% 20% 빠졌다고 손절해버리면은 장기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면 15% 20% 빠진 거를 우리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안 봐야 되거든요. 그냥 안 보고 그냥 평소에는 책 읽고 이러면 그 친구들 만나고 애들하고 놀러 다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고 보든 한 달에 한 번만 보는 편이 수익률을 갖기 확실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10년 차트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또다 10년 동안 오는 게 없잖아요. 한 이때 한 10년 전도 한 7,500원, 한 25%라네요. 지금도 한 1,400원인데 시점은 그 역대급이고 그러면 한 번은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런데 안 날아가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지난주에 제 친구들하고 저희 가가지고 기아 준다고 왔어요. 동국서도 그 부처님의 그 벽을 한번 올라가 봐.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배낭거 많이 주면 있다니까 배낭거 먹으면서 이제 버텨가는 건데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안 기다리면은 돼요. 그냥 없다 생각하고 난 무소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무소유에 참된다고 하잖아요. 난 주식이 없다. 주식이 없다. 이 생각하면 마음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편해지려면 급당을 사면 안 된다. 급당을 사지 말고 밸류에이션하고 배당금 잘 나오는 거 사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우리는 어떤 거 사더라도 큰 욕심 없잖아요. 100%. 따고는 먹어야지. 100에서 한 300%는 먹어야지 되니까 이런 거는 도이치모터스는 이 친구가 한 50% 이상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현대그룹에서도 한 50%는 1년 버티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면은 뭐 자신한테 해야죠. 그리고 코스마티스를 내가 한 30년 걸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이 2002년에 나온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이 2002년에 나온 책이라고 했는데 이때 책들 보시면 이게 2000년도부터 해서 2000년까지 쭉 시장 급락을 했어요. 이게 급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수익률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어떠한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성을 찾아요. 이게. 그러니까 2000년도 그때 대출이 안 할 때가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책으로만 보는데 그때는 뭐 어떤 회사도 뭐 50배, 100배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배수만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어떤 버블이 한번 꺼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어떤 꿈 속에 헤매다가 꿈을 깨고 나면은 가치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치주가 날아갔는데 그러면 저는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벤처를 그리면 현명한 투자자가 번역이 된 게 1996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준철, 김국이 있어 한국형 가치투자자 책이 나온 게 2000년도고 그런데 좀 제가 이상한 거는 그러면 현명한 투자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출간된 게 96년이면은 이때로 가치 투자가 다 전파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때에서야 가치주가 그 부각을 받았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제 친구 중에서 공익회계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때 정도에 제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그 장부 가치 대비해서 싼 걸 사면 된다고 했더니 그 회계사 친구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비상대리라고 있어요. 이게 비상대리. 네, 그러니까 회계사가 이게 이 장부를 대신 다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으면은 그 기업의 재무대표가 있고 세무 신고용 재무대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주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하는 일은 그 당시 이제 2000년도, 2002년도 그 시장을 말하는데 세무 신고용 재무대표는 이익이 안 나게끔 만드는 거고 뭐 회사에 공시하는 재무대표가 있고 뭐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중국 시장을 보면은 한국 시장에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있고 중국 시장에 그 세금 내는 재무제표가 있고 자기 회사에서는 진짜 재무제표가 있고 다 틀리잖아요. 회계의 신뢰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들일수록 가치가 안 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시장이 버블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2003년도인데 최태원 회장이 투속이 됐었어요. 업계 2위였어요. 재계 2위. 이분이 왜 그랬냐면은 1조 5천억 재계 2위조차도 분식회계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이제 분식 회계라는 거는 더 이상 소통되지 없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술 분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재무제표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술 분석을 해봤는데 2002년도 SK 걸고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유효소 구속이 되고 이때 그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 참여연대는 주도해서 SK만 그랬겠냐 삼성도 구속시키고 다 구속시키라고 그랬는데 다른 곳은 못 시키고 이제 SK만 이제 본국이랑 구속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업계 재계 2등이 구속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쏠림 현상이 이제 장부를 믿을 수 있구나 하면서 가치주들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는 게 2002년, 3년, 4년부터 쭉 날아갔고 그전에도 가치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전 사람들은 장부가치가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륜지였는데 이제 SK 군사 사건 이후부터 가치주가 이제 날아가기 시작해서 그때 소통 의미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럼 2020 지금 어떠냐면은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유동성을 미국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겨울이면은 유동성을 왕창 풀어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I자가 떨어져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축소하겠다니까 그 I자도 확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기존의 유동성에서 한번 크게 그냥 혼이나 이제 투자자들이 그 돈을 갖고 또 코인도 폭락했잖아요. 또 코인 투자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이번에 버블주 순환 투자했다가 실패했던 친구들이 돈을 갖고 나왔는데 그 돈은 어디다 넣겠냐는 거예요. 이제 손은 났지만 자기가 수혜받던 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가치주 쪽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A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A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시총 2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100조에 상하면서. 저는 이 일이 20년 전 SK 걸고 사건처럼 매우 이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A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까지 이제 그 거버넌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ESG에 대한 새로운 이제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환경이라든지 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권도 관심을 가지면서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게 하면서 ESG 때문에 눌러있던 이제 주식들이 10배씩 날아갈 게 나왔더라는 거죠. 근데 2002년도에 SK 걸고 사건 때문에 날아갔던 게 롯데지상 같은 게 10배씩 날아가고 있거든요. 자본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만년 저평가다. 자본주를 믿어줬기 때문에 재평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SK 걸고 사건 터지고 나니까 날아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ESG 때문에 거버넌스는 개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본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사 있는 회사에 조총 8시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아무도 안 왔으면 우리들끼리 그냥 짱짱해서 주가내버리고 싶었던 이런 회사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주가가 짓눌려 있었던 회사들이 ESG가 본격화되면은 이제 제대로 된 가치만 평가돼도 세뇌에 가는 이런 한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왜 지금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기존 H 화학주들의 그 정당 권리를 해치냐에 대한 이제 몇몇 투자자들의 그냥 아우터 권한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정치인들에서 나서서 바꾸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없어지는 순간 이런 ESG 때문에 진화했던 회사들 주가는 급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이 한번 주목을 해서 잘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논의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급등했던 주식을 사면 안 되시고요. 이런 ESG 때문에 쟤는 안 돼 때문에 안 됐던 기업 중에서 혹시 바뀔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를 그래서 유튜브에서 거버넌스 TV라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아주 좋으신 분들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책을 이제 벌써 한 40분 했나요? 50분 했나요? 50분 했어요. 50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쭉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꺼주실까요? 괜찮아요? 네. 얘기해줬으니까 네. 문제점을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싶었는데